며칠 전만 해도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거든요. 신혼부부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연숙 여사는 손님들을 만나라 몇 날 며칠을 뛰어다녔지요. 이제야 좀 숨을 돌릴 수 있겠다 싶어 거실 한켠의 나무 의자에 살짝 기대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주무르며 몸이 아파오는 걸 느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그때 남편 박용수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내내 체면을 지키느라 진땀을 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용수 씨는 허겁지겁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는 무심하게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엔 관심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여보, 따뜻한 물 좀 갖다 줘봐. 어머니 익숙한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마를 주무르며 투덜거렸죠. 오늘 손님들 때문에 진짜 피곤해 죽겠네. 연숙 여사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 한 잔이 전부고 투투투투도 전부가 아니었어요. 물잔 옆에 놓인 종이 한 장과 볼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예요. 사인해주세요. 용수 씨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뭐야 이거 이혼. 여보 무슨 헛소리야. 결혼식 끝나자마자 미쳤나. 용수 씨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 우리도 이제 환갑 넘겼는데 무슨 소리야? 며칠 좀 피곤하다고.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연숙 여사는 담담히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생각해왔죠. 내가 참아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제 달라요. 아이들은 다 컸고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용수 씨는 소파에 등을 딱 쥐고 셔츠에 딱 붙이고 연숙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랑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 말해봐. 연숙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눌러온 억울함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존중받고 싶었어. 내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용수 씨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이 집도 사고 애들도 다 키웠는데 그게 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래, 그건 당신의 책임이었지. 하지만 당신은 책임과 애정을 헷갈려 왔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늘이 아니야. 이 나이에 뭐가 창피해. 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거야. 용수 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천하에 이렇게 미친 소리가 어딨어.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내가 이걸로 끝낼 줄 알아. 이 서류 내일 아침까지 그대로 있으면 그땐 내가 사인해 줄 거야. 하지만 그때 후회하지 마. 연숙 여사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난 절대 후회 안 해. 용수 씨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웅궁 울려 퍼졌습니다. 연숙 여사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금 그 서류를 곧게 펴서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인내와 묵묵한 헌신에 대한 마지막 선언문이었지요. 용수 씨는 방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외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마저도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그는 더 이상 화면을 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집안의 기둥으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누구도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연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따랐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숙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며 눈길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그가 모르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용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제 좀 편안히 살아도 될 텐데.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머리가 띵하고 온몸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연숙이 처음 결혼하던 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가 되었던 연숙. 그때 그는 이 여자가 평생 자신만을 따르며 살아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산산조각이 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연숙의 방. 한편 연숙 여사는 딸의 방에 잠시 몸을 뉘었습니다. 결혼 전 딸이 쓰던 작은 방, 여전히 하늘색 꽃무늬 커튼이 걸려있고 벽에는 딸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며 연숙은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얘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갑작스레 떠나면 너희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도 살고 싶어. 작은 스탠드 등을 켜놓고 연숙은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들, 바람처럼 스쳐간 희망들, 이제는 그것들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다. 다음날 아침, 용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고민하느라 잠이 들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거실로 나왔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늘 아침 식탁 위에 놓여있던 따뜻한 미역국도 연숙의 다정한 목소리도 씹었었습니다. 연숙, 어디 간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엔 깨끗이 정리된 그릇들과 몇 개의 반찬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소파 위에 어젯밤 그 이혼 서류가 여전히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수 씨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다시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종이 위의 글자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일 것처럼 그는 그 서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그는 펜을 들어 사인했습니다. 사인을 마친 그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엔 비웃음 같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래, 어디가 보자고.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난 아무도 필요 없어.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득 그가 앉아있는 이 집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집이라고 불렀던 이 공간, 언제나 연숙이 있었던 곳, 지금은 마치 커다란 빈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던 연숙의 숨소리조차 그리워질 것 같은 그런 기묘한 정막이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 그날 아침 연숙 여사는 천천히 짐을 꾸렸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정리해두었던 짐이었지요. 몇 벌의 옷,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목걸이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며 연숙은 작은 숨을 고르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 정말 그만이야.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또렷해 보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집안일로 닳아 없어진 손끝, 약간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연숙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 도로 옆을 따라 이어지는 전봇대들, 그 모든 풍경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연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주요? 친정집이 거기 있어서요. 기사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에서 연숙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작은 집, 겨울마다 눈 쌓인 마당을 쓸던 모습, 저녁 밥상에 둘러 앉아 나눴던 따스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먼지 낀 앨범처럼 마음속에서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작은 집, 큰 위안. 몇 시간 후 택시는 그녀가 기억하던 그 골목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작은 기와집.
지붕의 기와장들은 세월을 견디며 빛이 발했고 담벼락엔 담쟁이 덩굴이 여전히 얽혀 있었습니다. 연숙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문간에서 신발을 벗으며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품으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려오던 시골의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사각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것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 청소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그녀는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꼼꼼히 쓸어내렸습니다.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닦으며 연숙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왔어요. 첫 끼니? 혼자서도 괜찮아. 저녁 무렵 연숙은 허기를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첫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어릴 적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된장찌개, 부드러운 두부와 호박을 듬뿍 넣고 조용히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연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거야.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한 숟갈 떠넣을 때 그동안 늘 따라다니던 목소리, 이건 왜 이렇게 싱거워? 이건 또 왜 이렇게 맵냐? 가 들리지 않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렇게 달콤한 자유로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연숙은 마루에 앉아 작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의 이웃,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연숙 여사는 문 밖을 나섰습니다. 이 집에 돌아온 첫 아침, 시골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왔습니다. 집 앞의 작은 마당에는 아직도 이슬 맺힌 풀이 빼곡히 자라 있었지요. 그때 담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숙씨, 벌써부터 부지런하네. 고개를 들어보니 이웃인 문정아 여사가 담 너머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숙과 같은 또래로 언제나 밝고 수더분한 인상이었지요. 혼자 살며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그녀는 연숙에게도 한때 좋은 친구였습니다. 정아씨, 오랜만이네. 나 좀 놀러왔어. 연숙은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정아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놀러왔다니? 아예 내려온 거야. 서울 아파트는 어쩌고? 연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살려고 이혼했어. 정아 여사의 눈이 멍그레졌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살짝 걱정스러운 눈빛도 스쳤습니다. 진짜? 아이고야, 무슨 일로? 연숙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 정아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잘했어. 내 말이 여자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나도 아들 도시로 보낸 뒤로 혼자 살지만 오히려 마음 편해. 그 말에 연숙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져 넣습니다. 정아는 담장 너머로 살짝 손을 뻗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시골밥이라 대단할 건 없지만 나 혼자 먹기 심심해서. 연숙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두 친구의 작은 만찬. 해질 무렵 연숙은 정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흙길을 따라 걷는 동안 코끝에는 익숙한 흙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정아의 집은 연숙의 집과 비슷하게 오래되고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텃밭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연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오늘은 된장찌개에다 나물 몇 가지 해놨어. 특별한 건 없어도 우리 둘이 먹으면 특별하잖아. 식탁에 앉은 두 친구는 오랜만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서울에서의 삶이 얼마나 바빴는지, 그리고 혼자 된 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숙은 처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화야, 사실 나 이혼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서웠어. 내가 정말 잘하는 건지, 그 사람 없이 살 수 있을지. 정화는 연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연숙씨, 늦게라도 이렇게 결정한 게 대단한 거야. 누구보다 너 자신이 알 거야. 앞으로 뭘 해야 행복할지를
그 순간 연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억울하거나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하룻밤의 깨달음, 밤이 깊어지자 연숙은 정화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기가 조금 감돌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작은 난로를 켜고 연숙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컵에 따뜻한 차를 따라 놓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어지며 생각도 정리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연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이렇게도 단순하고 이렇게도 조용할 수 있다는 걸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그의 기분을 맞추며 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달빛 아래 작은 집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그 무엇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계획, 새로운 시작. 그녀는 문득 내일부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읍내로 나가서 새 이불을 사올까? 텃밭에 무얼 심을지? 작은 노트에 적어볼까?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노랫가락도 다시 한번 불러볼까? 이 모든 생각들이 연숙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그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창문 너머로 별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커튼을 살짝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릴 적엔 매일같이 보던 별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또렷하고 유난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 이젠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연숙의 첫날 밤은 고요하고 단단한 결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골에서의 새로운 리듬, 한편 고향으로 돌아간 연숙은 차분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엔 동네 작은 시장에 들러갔다 온 채소와 과일을 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숙의 표정은 지쳐 보이면서도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내가 쓸 만큼만.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해진 삶이 오히려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작은 인연,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연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서 내려왔다며 잘 됐네. 앞으로 같이 농사일도 좀 해봐요. 힘들면 말만 해. 같이 도와줄 테니.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와 배려는 연숙의 마음을 차츰 녹였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밤마다 떠오르는 생각. 하지만 밤이 되면 문득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 결혼 생활의 굴레,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시선. 딸 혜린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혼이라니 엄마 생각만 하면 돼. 우리 체면은. 그 말은 연숙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서울의 박용수, 무너지는 기둥. 다시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 보면 박용수 씨는 갈수록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연숙이 없으니 매일 밤마다 집안이 썰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안일이 서툴러 몇 번이고 청소기를 들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음식이 상해 있거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도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직원 하나가 보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딘가가 자꾸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다 밤늦게 혼자 앉아있던 박용수 씨는 결국 연숙의 사진을 찾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눈빛, 저 웃음? 그때는 내가 전부였을 텐데 처음으로
박용수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었나? 그녀의 고단한 표정, 무심히 지나쳤던 그 모든 순간들,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시렸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 연숙의 결심은 참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수 씨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로서 서로의 그림자로만 살아왔던 긴 세월, 이제 각자가 스스로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숙 여사는 매일 새벽마다 마당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셨으면 부엌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따스했고 벽에 걸린 부모님의 사진은 늘 한결같은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어느 날 연숙은 오래 비워두었던 방 하나를 깨끗이 치웠습니다. 벽지의 얼룩진 부분은 작은 꽃무늬로 덧댔고 낡은 커튼 대신 새로 산 하늘빛 커튼을 달았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조금씩 내 삶도 다시 꾸며 그날 오후 그녀는 읍내로 나가 새로운 이불과 주방 살림살이를 샀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친근한 말투로 그녀에게 물건을 골라주며 사모님 서울서 오셨죠? 하고 말을 붙였습니다. 연숙은 소박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 홀로 맞이하는 그날 밤 연숙은 새로 산 작은 냄비에 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원하는 맛으로 그녀는 젓가락을 천천히 들어 고소한 두부를 한 입 넣었습니다. 예전엔 언제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야 했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주방 한 구석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도 이제 그녀의 벗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흔들리는 마음의 파도. 한편 서울의 박용수 씨는 여전히 낯선 정막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이 자꾸만 그를 따라왔습니다. 퇴근 후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뭘 먹고 싶은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라면 하나를 끓여 허겁지겁 먹었지만 그 맛도 쓰디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용수 씨는 연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번이라도 존중받는 삶이었어. 그 말이 마치 부메랑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그 의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딸 혜린의 방문. 그날 밤 딸 혜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가만히 계실 거예요. 용수 씨는 무심히 대꾸의 시민을 했습니다. 끝내온 춘애네네니 너도 엄마 편 드는 거냐? 그 사람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뿐이야. 얼마 못 가서 돌아올 거다. 아버지, 엄마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조금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용수 씨는 처음으로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혜린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너도 아버지가 해온 걸 알잖아. 네, 알아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하지만 엄마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 혼자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깊이 기대에 앉았습니다. 혜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엄마를 붙잡고 싶으시면 먼저 엄마의 마음부터 이해해 보세요. 새해 준비. 며칠 후 고향 마을에는 설을 앞둔 작은 들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제수용 음식과 설맞이 준비물들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숙 여사도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혼자지만 올해 설은 달라질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아이들, 시댁 어른들을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설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상을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제사상, 그리고 자신을 위한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단출해도 괜찮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위로,
시장에서 만난 이웃 어르신들은 연숙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연숙씨, 올 설에도 고생 많지. 근데 이제 혼자 사니 마음은 좀 편해졌지. 연숙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 말이 나오자 그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허전함은 여전하지만 어딘가에서부터 묵직한 짐이 내려진 듯한 홀가분함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용수씨, 결심과 두려움. 서울에서는 박용수 씨가 밤마다 연숙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는 확신으로 버티던 마음이 점점 불안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연숙이 정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일까?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던 그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를까 말까 망설였지만 끝내 누르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그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잘못했나?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연숙의 부재로 인해 서서히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본 하늘. 그날 밤 연숙 여사는 고향집 마당에 나와 별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골 하늘은 서울보다 훨씬 거했을 지나온저 맑고 고운 별들. 별이 유난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의 용수 씨 역시 창문 너머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하늘 아래, 각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 기운이 마을에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연숙 여사는 새벽마다 마당에 나와 작은 꽃봉오리가 터져 나오는 걸 바라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나도 조금은 더 밝아지겠지. 그녀는 손끝으로 차가운 흙을 만지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시골집의 새 기운. 연숙은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매일같이 돌봤습니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땀방울이 이마를 적실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돌본 것들이 이렇게 자라나네. 그 작은 새싹들을 바라보며 연숙은 스스로의 마음도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감. 마을 어귀의 작은 우체국에서 연숙은 또래의 최순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자는 늘 시골 소식을 들려주는 수다스러운 이웃이었습니다. 연숙씨, 벌써 봄 준비 다 했어. 나야 뭐 이장님네 집 김치 담그러 가는 길이야. 나도 조금씩 해보려는 중이에요. 예전엔 바쁘단 핑계로 제대로 못 해봤는데 순자는 연숙의 말을 듣더니 환히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면 되지. 우리 나이엔 뭐 천천히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 소박한 말에 연숙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보금자리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흔들림. 서울의 박용수 씨는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집안엔 여전히 정적이 가득했고 출근해도 마음이 산만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그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용수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러나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숙이 없으니 이렇게도 집이 낯설어질 수 있나? 그는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연숙의 이름을 부를 뻔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어느 날 밤 용수 씨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숙이 받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나? 연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서울은 잘 있지. 뭐 그렇지. 서로의 목소리가 잠시 이어지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수가 집은 괜찮지? 집은 괜찮지. 괜찮아. 나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그 말에 용수 씨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잘 살고 있다는 말이 오히려 더 외롭게 다가왔습니다. 연숙의 작은 변화. 다음 날 연숙은 아침밥을 차리고 나서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봤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래 교실에 참여한 것이지요.
이렇게라도 내 목소리를 내보자.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연숙은 수십 년간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소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봄은 오고 있었다. 그렇게 연숙의 마음에도 작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우듯 마을의 풀잎도 그녀의 눈빛도 조금씩 생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박용수 씨 또한 아내가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뀔 수 있을까? 아직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듯 두 사람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고향의 작은 집에도 봄바람이 살포시 스며들었습니다. 연숙 여사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새로 움튼 잎사귀를 살펴보았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풀들도 하나둘씩 초록빛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도 저 풀처럼 다시 살아나길. 그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모임, 큰 위로. 하루는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있었습니다. 늘 마을 일에 빠지지 않는 순자 아주머니가 연숙을 불러냈지요. 연숙 씨, 같이 가자. 이제 너도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연숙은 주춤하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주고받는 농담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연숙도 그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었습니다. 서울서 오신 연숙 씨지요? 아이고, 이장님이 여기서도 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소. 이웃의 인사에 연숙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워볼게요. 서울의 박용수, 스스로의 그림자와 마주하다. 서울에서는 박용수 씨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싫어하던 혼밥이 일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연숙이 없는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그 역시도 연숙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을의 봄맞이 축제. 며칠 뒤 마을에서는 작은 봄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색색의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동네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숙도 순자 아주머니와 함께 구경을 나갔습니다. 연숙 씨, 막걸리 한 잔 할래? 순자가 잔을 내밀자 연숙은 멋쩍은 듯 웃으며 받았습니다. 나 서울에선 한 번도 이렇게 못 해봤어. 잔을 기울이며 연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스치는 건 그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세월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자기만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바람, 축제가 끝나고 연숙은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 바람처럼 나도 한 번쯤은 나답게 살고 싶었어. 눈을 감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작은 떨림이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짙어지면서 연숙 여사의 집 주위에도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쑥갓이 무럭무럭 자라고 작은 창문 너머로는 따사로운 볕이 온종일 머물렀습니다. 이제 내 삶이 내거가고 하는 연숙은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내 마시고 오후에 마을 뒷산을 산책하며 바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은 시장에 들러 이웃들과 도란도란 수다를 떨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루는 마을회관 앞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순자의 손주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모, 안녕하세요. 아이의 해맑은 인사에 연숙은 마음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래, 안녕. 오늘 학교는 재밌었어. 아이들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응? 선생님이 꽃이 심으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며 연숙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웃을 수 있겠구나. 서울의 고요한 집. 서울의 박용수 씨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고요함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여전히 반듯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한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활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그는 연숙이 즐겨 담그던 김치찌개의 맛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맛을 따라 해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 손맛은 이제 어디서도 못 느끼겠지? 용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뭘 놓쳤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숙의 작은 일탈. 하루는 순자 아주머니가 연숙을 불렀습니다. 연숙 씨, 이번 주말에 시골 마을 축제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노래자랑도 있대. 연숙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목소리도 안 좋고 뭐 어때? 우리끼리 즐겁자고 하는 건데 같이 가자. 응. 결국 연숙은 순자의 손에 이끌려 축제장에 나갔습니다. 흥겨운 풍물놀이, 예장터며 쇼마이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런데 나와본 게 몇 년 만이지? 연숙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래자랑, 무대, 그리고 자유의 선물. 순자가 억지로 이름을 적어낸 덕분에 연숙은 노래자랑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출 때 연숙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담담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내 목소리로 나를 말해보고 싶었어.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쥐고 그녀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머니가 부르던 민요 한 소절, 그리고 가슴속에서 차올랐던 서글픔과 기쁨이 한데 섞여 마을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따뜻한 미소로 연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짧은 정적이 흐른 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숙의 마음에도 꽃이 피다. 그 순간 연숙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연숙이라는 이름으로 선 무대에서의 자신이,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봄이 무르익자 연숙 여사의 텃밭도 더 푸르게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고 흙을 만지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손으로 내 삶을 돌보고 있구나. 그 소박한 자부심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집, 고요한 밤. 한편 서울의 박용수 씨는 혼자 있는 밤이 점점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척해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현실. 그리고 그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둥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엄마 댁에 다녀오려고 해요. 같이 가실래요? 박용수 씨는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너나 다녀와라. 민수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저희한테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소중했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뭘 잃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민수의 말에 용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연숙의 새로운 시도. 마을에서는 봄맞이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연숙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연숙 씨, 이번에 바자회에 김치 담가서 내보자. 서울에서 배운 솜씨를 보여줘야지. 연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해볼게요. 며칠 동안 그녀는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느껴보는 김치 담그는 손맛은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바자회에서의 작은 성취. 바자회 날, 연숙의 김치는 예상보다 훨씬 잘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서울식 김치맛 좀 보자고 하며 웃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가 연숙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뭐? 연숙 씨, 이렇게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연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렇게도 괜찮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서울, 흔들리는 마음,
그날 밤 서울의 박용수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받지 않은 연수. 그 짧은 신호음이 그의 마음을 괜히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수가 이제서야 알겠는데 아무 대답도 없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연숙의 마지막 독백. 밤이 깊어질 때 연숙은 마당에 홀로 나와 별빛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흔들릴 일도 후회할 일도 없어. 나를 찾는 이 길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연숙은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생활의 갈등을 넘어서 한 여인이 오랜 시간 묵묵히 참고만 살아온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기 위한 여정을 그려냈습니다. 연숙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용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남편인 용수 씨의 혼란과 후회체 역시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마주치는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죠. 앞으로 연숙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이 채널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그럼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